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대구의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15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의 3배의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1.5도, 구미가 12.4도, 안동 10.4도, 포항 11.2도로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각급 학교마다 일제히 입학식을 갖고 새학기 출발을 했는데요. 대구에서 가장 적은 9명이 입학한 한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어린 동생들을 챙겨주기도 했고 또 흥겨운 축제의 무대로 입학식을 꾸민 대학도 있었습니다. 조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섭니다. 목액은 이름표가 실리한 듯 반짝거리고 연신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호기심을 보인다. 오늘 이 학교에 입학한 1학년은 모두 9명으로 대구에서 가장 적은 입학생을 기록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단상에 올라 장학금을 받고 언니, 오빠, 형들이 주는 왕관도 쓰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축하해.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친구들이랑 잘 놀 거예요. 오빠랑 언니가 선물 준 거 진짜 좋았어요. 집에 가서 엄마랑 사탕 하나 먹을 거예요. 첫 아이를 학교에 보낸 부모들은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기대를 하면서도 잘 적응할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친구들하고 잘 적응하고 또 사회 첫발 내딛는 거니까 좀 이제 공동체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때 5천 명이 넘는 학교에서 지금은 전교생이 60명으로 줄었지만 학교 측은 오히려 모두가 남매처럼 지낼 수 있다며 부모들을 안심시켜줍니다. 작은 학교일수록 유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로 3년 연속 지정되어 알차게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학교를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한 대학에서는 재학생들이 춤과 노래, 패션쇼 등 축하 공연을 하고 유명 가수이기도 한 교수가 나와 노래로 입학식을 더욱 힘겹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서 시민사회와 국회에서는 위법 심사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이 수명 연장을 할 때도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는데 월성 1호기부터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원안위 사무처는 수명 연장 신청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이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 주민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국회에선 심사 진행 중에 법이 개정 발효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서 수명 연장할 때도 주민 수용성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입니다. 일부 원안위 위원들도 마지막 심의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지적했지만 이현철 위원장은 무시했습니다. 위원들은 최소한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판단하자라고 얼마나 많은 주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굴한 원안위원장은 이를 묵살했고 더 나아가서는 위법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격 사유 논란이 있는 조성경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수명 연장 찬성을 주도한 점입니다. 최근 3년 안에 한수원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원안위위원회 자격을 제한하는데 조 위원은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 선정위원으로 활동해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필요한 심의가 덜 끝난 상태에서 무리하게 표결로 결정한 겁니다. 심사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R7, 즉 경락 건물 개통의 최신 안전기준 적용과 관련해 김익중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위원장이 표결로 밀어붙인 겁니다. 법적으로도 원천 무효이고 윤리적으로도 무효이고 상식적으로도 무효입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의 후폭풍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짐에 따라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재가동 시점도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편 경주 핵안전연대 등 경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승인은 주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고 국회에서 재심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 연장 결정이 나자마자 최양식 시장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태도라며 규탄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구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0.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경기도가 0.57%, 서울 0.47%로 전국 평균 0.33%를 크게 웃돌며 전국 1, 2위를 기록했고 대구 0.4%, 제주도 0.39% 순이었습니다. 대구의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은 수성구의 매물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예정 등 개발 호재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15,000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1,000여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 유형으로는 정보 제공을 통한 일반 상담이 11,000여 건으로 76.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직접 중재를 통한 피해 구제율은 23.6%로 전국 소비자 상담 피해 구제율 11.6%보다 2배 이상 높아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련 기관 단체의 노력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지난 1월 대구 경북의 섬유류 수출액은 2억 3,200만 달러로 전달보다 11.6%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7.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특히 나일론 직물의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1.6%나 줄었고 국가별로는 홍콩과 중국, 베트남의 수출은 늘었지만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의 수출이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